이 요리는 누가 봐도 달걀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두부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두부처럼 콩을 갈아서 간수 넣고 굳히는 그런 두부가 아니에요. 그럼 왜 달걀인데 두부라고 하는 걸까요? 재료가 두부의 재료라서가 아닙니다. 굳혔을 때 모양과 질감, 그리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부드러운 존재감이 두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콩이 아니라 달걀로 만든 두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타마고도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음식 생각보다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1782년 일본에서는 요리책 한 권이 나오는데요. 두부백진이라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두부 요리 100가지를 소개하는 책인데요. 두부가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 사실에 놀라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책은 당시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자 3년 뒤인 1785년 누군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두부로 됐으면 달걀로도 되지 않을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도 사람들은 트렌드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장한 책이 만보 요리 비밀상자입니다. 이 책에 타마고 혁진이라는 섹션에서 달걀 요리 103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는 타마고 도우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만드는 과정과 질감이 차은무시와 비슷합니다. 달걀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간장 들어가고 질감도 부드럽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격이 꽤 다릅니다. 차은무시는 찻잔이나 작은 그릇에 달걀을 그대로 담아서 쪄내고 따뜻하게 먹습니다. 반면 타마고 도우는 틀에 넣어서 모양을 잡고 꺼내서 식혀서 차갑게 먹죠. 차은무시는 따뜻한 한 끼가 되는 위로의 음식이라면 타마고 도우는 차갑게 마무리를 해주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타마고 도우를 만드는 셰프들에게는 은근한 트라우마가 존재합니다. 바로 습. 온도 조절을 못하거나 조금만 조리 과정에 실수가 있으면 다 만들고 잘랐을 때 단면에 구멍이 송송 보이는 거죠. 매끈해야 할 음식에 미세한 실패 흔적이 남게 되죠. 그래서 스가 생기면 셰프에 따라서는 바로 폐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섬세함을 중시하는 업장일수록 이 단면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게 되죠. 이러한 매끈함은 잘랐을 때 안쪽도 매끈해야 합니다. 구멍 없이 유리판처럼 정리된 단면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마고 도우 요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음식은 화려하지 않은데 정직합니다. 거품은 잘 냈는지, 채는 제대로 쳤는지, 불 조절과 온도는 잘했는지 조금만 대충 해도 바로 티가 납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인 다시를 준비합니다. 차은무시 다시를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 1리터에 다시마 10g, 갓소부시 20g을 준비합니다. 찬물에 다시마를 넣고 70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30분 정도 우려줘요. 80도가 넘게 되면 감칠맛이 아닌 다른 맛들까지 추출이 되기 때문에 온도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 다시마를 건지고 갓소부시를 넣고 1에서 2분 정도 우려줍니다.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는 불을 끄고 좀 더 우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린 다시 300ml에 우스쿠치 간장 10ml, 미림 10ml, 그리고 여기에 달걀 150g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비율로 보면 다시와 달걀을 대략 2대1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달걀이 많아지면 조직이 단단해지고 반대로 다시가 많아질수록 더 부드럽고 더 흔들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혀 위에서 풀리는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를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조금 더 연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벌써 없어졌네? 이런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스쿠치 간장을 쓰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관서지방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우스쿠치 간장은 색이 연하죠. 그래서 달걀의 재료 본연의 색을 덮지 않습니다. 맑고 고운 노란색, 그 색이 살아있어야 이 음식이 주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살아납니다. 이제 잘 섞어줍니다. 차분하게 잘 섞고 고운 체에 걸러줍니다. 이 과정은 무조건 필요한 과정이에요. 알끈, 미세한 거품, 작은 덩어리, 이물감이 될 수 있는 요소들, 이걸 한번 걸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식감을 만들 수 있어요. 부드러운 음식일수록 사소한 찌꺼기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귀찮아도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좀 특별한 틀에 부어줄 건데요. 나가시캉이라는 두부를 만드는 틀입니다. 여기에 천천히 부어줄게요. 근데 위에 거품 어떡하지? 이건 토치로 한번 찢으면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찜기에 넣어서 찔 건데요. 나가시캉은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열전도가 아래쪽부터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시캉과 찜기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해줄 거예요. 나무젓가락을 사이에 두거나 나무찜기가 있으면 나무찜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야 열이 비교적 고르게 돌면서 좋은 질감의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시캉 위에는 호일이나 면포를 반드시 덮어주세요. 덮개를 안 하면 뚜껑에 맺힌 수증기가 표면 위에 떨어집니다. 예쁘게 굳어야 할 윗면에 물방울 자국이 남고 심하면 패인 흔적처럼 남습니다. 분화구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뚜껑을 덮는데 완전히 꽉 닫으면 안 됩니다. 살짝 열어둬야 해요.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달걀이 급하게 익어버리거든요. 달걀은 예민합니다. 결국 이 음식의 핵심은 과하게 익히지 않고 은근하게 익히는 겁니다. 80도 전후 약 20분. 물론 용기 두께나 양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동안 소스를 만들게요. 원래 정통으로 가면 가벼운 간장 베이스를 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목이 타마고 도우잖아요. 즉 두부인데 실제로는 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정체성을 좀 찾아주기 위해서 콩을 넣어줄 거예요. 색감과 맛 두 가지를 위해 완두콩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달걀의 노란색 옆에 완두콩의 초록색. 색 대비가 예쁘고 완두콩 특유의 단맛이 달걀의 고소함이랑 생각보다 잘 맞아요. 아까 만든 다신 물 500ml에 완두콩을 넣어주고 10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좀 더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끓이기 전에 완두콩을 살짝 볶아주기도 합니다. 다 익은 콩을 갈아줄 거예요. 콩을 갈 때 다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적정 농도를 맞춰줍니다. 소금도 조금씩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드럽게 깔리며 형태를 조금 잡아주는 정도?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완두콩을 체에 걸러줄 거예요. 완두콩 소스 준비 완료입니다. 자, 이제 잘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사실 이 순간이 항상 긴장됩니다. 먼저 자르기 전에 얼음물에 넣어서 온도를 좀 낮춰주고 냉장고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더 식혀줍니다. 차가워져서 단단해졌다면 이제 칼로 잘라서 볼 텐데요. 아, 떨린다. 사실 소스 만들다가 불 조절 타이밍을 좀 놓쳤거든요. 아, 역시 타마고 도우가 이렇게 정직한 요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구나를 알아가는 것으로 봐주십시오. 그래도 최대한 괜찮은 쪽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아까 준비해둔 완두콩 퓨레를 접시에 먼저 깔아줍니다. 그 위에 조심스럽게 타마고 도우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와사비를 살짝 올려주면 타마고 도우 완성입니다. 이렇게 담아놓으니 먹음직스럽네요. 타마고 도우는 오로지 질감으로 말하는 음식이라 더 어렵고 그래서 더 고급스럽습니다. 보기엔 단순한데 대충 만들 수 없는 음식이죠. 달걀인데 두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막상 한 입 먹으면 이상할 정도로 납득이 됩니다. 달걀인데 두부 같고 두부인데 크림 같고 크림인데 국물 같은 느낌? 다음은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